푸드닥터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영상이 운동 없이 살 빼는 초간단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없이 좀 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자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것을 늘리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. 이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음식을 먹었어요. 그럼 그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말을 해요. 자,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방은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. 0% 많아도 5%입니다. 그러니까 지방을 먹는다면 거의 에너지는 쓰지 않고 전부 다 저장만 하는 셈이에요. 다 흡수하고 저장하고. 자,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은 좀 비교를 해보면 한 5 내지 10% 정도,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양의 5 내지 10% 정도는 그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요. 자,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, 20에서 한 30%까지도 이 식이성 발효 효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5배나 더 많이 쓰는 거고요. 탄수화물보다 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단의 구성은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몰아먹게 되면 이 식이성 발열 효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끼니마다 나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식사 때마다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.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상 오전에는 대사 활동을 좀 늘리고 또 인슐린 감수성도 이때가 가장 높아져요. 그리고 이제 공복 후에 대사가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이성 발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간대,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대사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2-3알씩 이제 계란을 먹으면 이런 식이성 발열 효과를 누리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도움이 되죠. 달걀은 한 개당 단백질이 한 5에서 6g 정도 함유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10에서 12g 정도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달걀의 장점이 뭐냐면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식이성 발열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. 그리고 또 이 달걀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,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 류신이 바로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달걀 드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. 그럼 이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좋은 조리법이 있을까요?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식이성 발열 효과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지방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 달걀을 조리할 때 지방과 함께 조리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름을 쓰는 달걀 프라이나 아니면 뭐 기름이나 버터를 사용해서 뭐 스크램블 에그나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좀 덜 좋을 수가 있고요. 삶은 형태 또는 기름 없이 구운 형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달걀만 순수하게 먹는 것보다는요. 채소들,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채소들과 함께 그리고 소량의 통곡물로 된 빵과 함께 먹는다면 전체적인 소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사성 발열 효과와 또 포만감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면 살이 안 찌는 몸이 된다.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. 혈관 다이어트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?
자,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, 바로 항산화예요. 자, 왜냐하면 이제 활성산소가 과도해지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서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이제 끈적끈적한 혈전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혈관 다이어트 그리고 혈관 해독 이거에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를 관리해 주는 걸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식품마다 항산화 효과가 다 다를 거죠. 자, 식품의 항산화 효과는 오락이라고 하는 스코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오락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활성산소 흡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보면 항산화의 최강자는요, 여러 식품들 중에서도 단연코 베리류가 가장 좋습니다. 네, 뭐 베리류도 종류가 많은데요.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건 블루베리예요.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또 이거의 장점이 생과로 먹었거나 또는 익혔을 때보다 냉동시켰을 때 이 항산화 수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는 우리가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사시사철 어떤 음식에다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대로 그냥 먹어도 되고 또는 그릭 요거트라든가 샐러드에 얹어서 먹으면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혈관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추천할 만한 식품 저는 브로콜리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브로콜리가 매일 반 컵, 한 45g,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. 이 정도만 매일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화과 채소들, 뭐 양배추라든가 이제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이 동맥에 해로운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식이섬유소도 많고요. 특히 약간 그 특유의 쌉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좀 늘려줘요. 그리고 또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들은 좀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혈관 다이어트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채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브로콜리는 항산화 또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두루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g에서 한 150g 정도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. 근데 다만 갑상선 기능이 혹시 많이 이제 저하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섭취를 조금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해조류 중에서 톳이라고 하는 식품을 추천드리는데 이 톳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지만 아연이 민물장어의 20배나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. 또 칼슘은 우유보다 1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유하고 비교해 보면 550배.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거나 혈압을 낮추거나 또 혈전을 예방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게 바로 이 톳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톳은요.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요즘은 1년 내내 사실은 황사, 미세먼지 이렇게 공해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.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기 건강, 혈관 건강 또 무기질이 많으니까 관절 건강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톳은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말린 걸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 그리고 이제 불린 톳으로 한다면 하루에 50에서 70g 정도 그러면 우리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톳에도 요오드 함량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이제 갑상선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.